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년 오르는 전셋값도 괜찮았습니다. 돈을 벌기는 벌었으니까요. 2년에 한 번 혹은 4년에 한 번 이사를 다니는 것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대청소 한번 싹 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 두근거리는 일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아픈 곳이 자꾸 생겨 일이 끊기고 그나마 꾀꼬리 짬짬 모아두었던 돈도 야금야금 사라지니 점점 불안함이 몰려오더군요. 거기에 훅 오른 전셋값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옮겨 다니기는 했지만 늘 거기에서 거기로 이사 다녔던 정든 동네를 뒤로하고 뚝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자꾸 치고 들어오는 우울함이나 좌절감은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그동안 눌러왔던 제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후회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찍 부모 잃고 혼자 잡초처럼 살아오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돈 때문에 쫓기듯 이사를 가야 하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사정에 맞춰 사는 게 인생이니 살아봐야죠. 애써 마음을 다스리며 여기저기 다니며 살 곳을 찾던 중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매물을 만났습니다. 대체 왜 이 금액이지? 싶을 정도로 싼 금액에 나온 집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간신히 전세 보증금만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돈으로 매매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거죠. 너무 놀라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 집은 뭔데 이렇게 싸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사장님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망설이시더라고요. 아니, 같은 금액에 이 정도 위치에 단독주택인데 이렇게 싼 거면 다들 이걸 사지 왜 다른 데서 전세 살겠어요? 그게 사정이 좀 있어요. 하지만 만약 여기를 사실 거면 아마 집주인이 더 깎아주거나 하다못해 내부 공사 비용이라도 좀 주실 겁니다. 아니, 왜요? 일단 가서 집이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꾸 질문을 하자 부동산 사장은 설명도 귀찮다는 듯 집을 보자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집 보러 가자면서 부동산 사장님이 챙겨든 건 두툼한 장화와 장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추운 겨울에 높은 산에서나 쓸 것처럼 생긴 두텁고 견고한 것이었죠. 아니, 사장님, 이 집이 산에 있어요? 아까 분명 슈퍼 사거리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가보시면 압니다. 한숨을 푹 쉬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집은 제가 평생 이런 곳에서 살아볼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당까지 합쳐서 전체 40평이 좀 안 되어 보이는 집이었는데 아주 아담한 단층집에 옥상에 꽤 넓은 공간이 있어서 하늘 보기에도 너무나 좋겠더라고요. 대체 이런 집이 왜 그렇게 싸게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흘낏 저를 한번 보고는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대문을 딱히 잠가놓지도 않은 걸 보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집이었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왜 부동산 사장님이 장화에 장가까지 잔뜩 채비를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정글 그리고 동물원이 따로 없더라고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고양이란 고양이는 다 그 집 마당에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자 낯선 사람 등장에 깜짝 놀란 고양이들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달아나는데 한눈에 봐도 좋기 100마리는 넘어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한 얼굴로 멍하게 서 있자 부동산 사장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그제야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이 원래 살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사는 할머니가 온 동네 고양이며 강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는데 이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라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 집 마당에까지 와서 세력을 넓히니 이 집주인들이 할머니랑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집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이사를 가버리니 이 집주인으로서는 이 집이 애물단지인 거죠. 그러면 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온 거예요? 집주인은 어쨌거나 누구든 이 집을 사서 자기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게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고 하고 계시는 상태예요. 이대로라면 죽고 나서 자녀들한테도 민폐가 되지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지는 않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을 찬찬히 둘러보니 그 말이 충분히 이해도 되었습니다. 정말 고양이들 세상이었거든요. 집 겉은 고양이 배설물들로 얼룩덜룩했고 마당은 이미 마당이 아닌 황무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집 창문에 방충망 같은 걸 뚫고 들어갔는지 집 안에서도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려면 일단 고양이와 한판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었죠. 제가 멍하게 보고 있으니 부동산 사장님이 안 될 걸 알았다는 듯이 적당히 보셨으면 그냥 가서 다른 집 조금 더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갈등이 몰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런 단독주택은커녕 단독주택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또다시 2년 뒤에 나갈 것을 걱정하며 전세를 살아야 하거든요. 그 돈이면 고양이 바치기는 하지만 이 주택을 그냥 내 집 삼아 사서 고양이와 공존하건 고양이를 내쫓건 여기서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조차 부동산 사장님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아니, 이 꼴을 보고도 하루만 생각하자는 말이 나오시는 거예요? 참, 용감하신 건지 특이하신 건지 어쨌건 저는 이것만 팔리면 아주 오랜 수건이 사라지는 거라 속 시원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왜 이런 집을 나한테 팔았냐고 원망하시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집이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골칫덩이긴 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절대로 자기를 원망하지 않을 거면 집주인을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까지 고민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하루 동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거의 이제 몇 년 뒤면 70인데 어디를 다시 이사를 갈 것이며 이사를 간다 한들 제대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을까도 의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떠돌아다닐 거, 앞으로 남은 삶, 그냥 고양이랑 함께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집만 새로 좀 잘 공사를 하면 집 안까지는 고양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테니 바깥마당에서 노는 것 정도야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부동산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집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런 뻔뻔함이 흘러나왔는지 싸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더 깎지는 않을 테니 집 수리는 좀 해줄 수 있냐고 집주인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죠. 왜냐하면 전날 본바로는 집안에 있는 살림들이 고양이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장이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집주인이 도장을 들고 허겁지겁 부동산으로 뛰어왔습니다. 정말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저한테 정말 그 집에서 살 수 있겠냐고 나중에 자기네한테 물러달라, 계약 파기해달라, 딴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진짜 10번도 더 묻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일 없다. 그냥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집에서 살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집주인은 자기가 집값도 1,000만 원 더 깎아줄 테니 그걸로 그냥 알아서 청소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손을 떼고 팔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뭐 집에 도배 장판 정도 하고 싱크대 그리고 화장실 정도 수리하면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겠노라 했죠. 제가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자 집주인이 글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이사 비용도 제가 내드릴게요. 빨리 수리하셔서 빨리 이사 들어오세요. 그리고 계약은 그냥 오늘 마무리 짓죠. 네? 아이고, 아니 그래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유, 계약금 필요 없어요. 그냥 계약서만 쓰시고 반드시 계약 파기하지 않겠다는 그 조건만 넣어주세요. 계약 파기 안 하시면 이사 들어오시는 날 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계약 파기하시면 2배, 아니 3배로 물어내겠다고 약속만 좀 해주세요. 듣도 보도 못한 부동산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돈도 나중에 줘도 된다. 깎아주겠다. 이사비용 주겠다. 드라마에서나 본 것처럼 온갖 파격적인 조건 다 걸면서 계약 파기만은 안 된다라는 조건이라니요. 이게 과연 내가 맞는 짓을 하는 건가? 살짝 의구심도 들었지만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고양이가 아니라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해도 마다할 처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러겠노라 대답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된 거죠. 하지만 이사를 결정하고 나서도 모든 게 수월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공사하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보더니 추가 요금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양이들 다 쫓아내고 마당 정리하고 안에 인테리어 하면서 오물 씻어내려면 자기네들이 제시했던 금액으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죠. 결국 집주인까지 나서서 몇백 더 보태준 후에야 집의 인테리어는 모두 끝났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해봐야 그동안 고양이들이 켜켜이 쌓아놓았던 오줌똥을 싹 긁어내고 도배장판 새로 하고 싱크대랑 화장실 변기 정도 바꾼 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딱 한눈에 봤을 때는 새 집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마당도 싹 다 정리하고 풀이 자라지 못하게 시멘트로 싹 깨끗하게 덮어버렸습니다. 고양이들이 바글바글 하던 흔적을 지우고 나니 이쯤 되면 살만하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이삿날, 얼마 되지 않는 초라한 짐을 집에다 싹 집어넣고 집 매매 비용을 모두 집주인에게 치렀습니다. 집주인은 저한테 돈을 받고는 정말 감개무량한 얼굴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지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는 희한한 말을 한마디 남긴 채 말이죠. 그렇게 제 집에서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설레거나 두근거리거나 행복해서가 아니었어요. 정말 끝도 없이 울어대는 고양이들 때문이었죠. 고양이 한두 마리 정도가 우는 거는 애교로 들어줄 수 있었지만 정말 수십 마리, 근 100마리에 가까운 고양이들이 제 집을 에워싸고 야옹야옹 울어대는데 이건 마치 고양이들의 단체 항의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너 누군데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 거냐? 당장 나가라. 제가 비록 고양이의 언어는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은 야옹거림이었어요. 너무나 시끄럽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은 서서히 저희 집 벽에 오줌을 갈기면서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물로 그 오줌을 씻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어디선가 듣고 락스를 듬뿍 뿌려서 닦아보기도 하고 고양이들이 싫어한다는 귤 냄새 나는 방향제를 사다가 사방에 뿌려보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두 마리 있을 때나 영향을 끼치지 그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있을 때는 소용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 저도 결국 옆집 할머니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자기네 집 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옆집으로 넘어와 영역 표시를 하고 집을 망가뜨리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고양이를 조금 더 간수해 주십사, 부탁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에 할머니를 찾았는데 옆집 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이래서 집을 싸게 내놓고 도망치듯 가셨구나 라는 걸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당 빼곡하게 거의 100개에 육박하는 박스들이 켜켜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고양이들이 두세 마리씩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온 지구상에 있는 고양이를 종류별로 하나씩 데려다가 갖다 놓은 것 같은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준 할머니는 적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도 내 고양이들을 없애라고 내 고양이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하러 왔냐? 라는 대사가 얼굴 가득 뻔히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 2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아주 늙은 어르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옆집 이사 왔는데요. 알아! 할머니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싸늘하게 제 말을 툭 끊어버리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양이들이 자꾸만 저희 집으로 넘어와서 알아! 할머니는 그 이후로도 제가 계속 무언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외로 꼬고 안다는 대답만 계속 던지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게 뭔지는 알지만 나는 그걸 해결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라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소용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곰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번호가 뜬 걸 보더니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 알 것 같다는 목소리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먼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말씀하시죠.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밑밥을 딱 깔고 말씀을 시작하시길래 제가 얼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뭔가 해달라고 전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제 옆집 할머니에 대한 정보가 좀 필요해서요. 그러자 사장님이 좀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그건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요. 그분이 이 동네 터줏대감 같으신 분이죠.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동네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분이나 친척, 가족은 없으신가요? 제 질문에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게 그 할머니도 참 안쓰러운 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동네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서 살기 시작하셨는데 남편은 도박에 빠져서 변사체로 어느 날 발견되셨고 그 자식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남매가 있기는 한데 자기 엄마랑 연락 끊은지 수십 년이에요. 그 할머니도 처음엔 허하니까 그 길고양이 한두 마리 데려다가 그 집에서 그렇게 밥 주고 키우시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어르신이 자기는 밥을 굶어도 고양이들 사료는 사서 먹이시는 걸 보면 참 안쓰럽다가도 그것 때문에 온 동네가 지금 고양이 천지가 돼서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야속하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제야 그 할머니가 왜 그렇게 고양이를 끌어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나 많은 고양이들이 거기 있다 보니 서로 영역을 나누지 못해서 저희 집으로 와서 우러제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요. 그리고 하다못해 할머니네 집에 밥이라도 넉넉하면 고양이들이 밥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돌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게 미친 짓이지 싶으면서도 부동산 전화를 끊고 나서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아주 큰 포대 고양이 사료를 하나 샀습니다. 쌀 가마니만큼이나 크더라고요. 그거를 리어카를 빌려서 싣고 할머니 집 대문을 다시 두드렸죠. 역시나 잔뜩 적대감 가득한 얼굴로 나오신 할머니가 제가 들고 서 있는 고양이 사료 포대를 보더니 눈이 화등잔만하게 커지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라고요. 이삿떡을 돌려야 되는 게 맞는데 이삿떡보다는 이걸 더 반가워하실 것 같아서요. 고양이들이 워낙 많아서 사료값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좀 보탬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쌀 가마니만큼 큰 포대를 할머니 집 앞으로 밀어놔 주는데 할머니는 너무 놀라신 듯 저를 보면서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오히려 민망한 건 저였습니다. 살짝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 집에서 나왔죠. 할머니 집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앞집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노인 하나가 저를 손짓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몹시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고양이 밥을 사주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고양이가 바글바글한데 고양이가 더 바글거리게 생겼네. 아유, 진짜 쥐약이라도 섞어서 뿌려야지 원. 제가 고양이 사료를 사서 전해주는 걸 보고 그게 불만이셨던 모양입니다. 일단 어쩌겠어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그 할머니와 고양이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니 뭐라고 그걸 반박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집에 밥이라도 넉넉하면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찢거나 뒤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저 집에 밥이 없으니까 배고파서 애들이 나와서 저지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할머니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딱히 호응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놈의 고양이 싹 없애야 한다고 좋은 생각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고양이를 없애겠습니까? 그것도 한 생명이고 어쨌거나 살아있는 생물인데 제가 무슨 권리로 그 아이들을 없애고 말고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지혜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는 그 마음으로 먹이를 갖다 드린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로도 고양이들의 시끄러운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날 왔을 때보다 울어제끼는 고양이가 한결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요. 이게 내가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건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 하루 날은 잠을 자지 않고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떼거지로 울어대던 고양이들이 거의 울지 않고 몇몇 고양이만 제 집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살펴보니 저희 집과 옆집 사이에 나 있던 작은 구멍들이 싹 다 막혀 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막으신 듯 했어요. 그동안은 이쪽 집에서 막아도 옆집 할머니가 다시 뚫어놓고 해서 많이 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이후로도 한두 번 할머니와 마주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는 정겹지는 않았지만 고양이들이 저희 집으로 오지 않게 뭔가 애쓰시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는 고양이도 견딜 만큼만 오고 살만하다 싶은 생각마저 들 때였는데 요 며칠 할머니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문득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씩 옆집에서 우당탕 쿵탕 소리라도 났고 그걸로 할머니 생사를 확인은 했는데 도통 할머니의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가만히 집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어요. 대문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아무리 두들겨봐도 전혀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게 맞는 짓인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충격적이게도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 지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들기고 집안을 살피다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창문 밖으로 발견하고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할머니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가득 있었고 마치 할머니를 지키듯 낯선 사람이 들어오자 하악질을 하며 덤벼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아니 고양이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의 죽음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다들 그다지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거든요. 나이든 노인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지라는 식이었달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들어간 집에는 고양이들만 가득했고 동물보호단체가 와서 그 고양이들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입양을 시킬 수 있으면 입양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중성화를 해서 다시 보호소에서 고양이들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고양이가 사라진 마을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까지 감돌았습니다. 그즈음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평소 제 옆집 할머니와 고양이 때문에 엄청 싸운 분이 계셨거든요. 저한테 고양이 먹이 갖다 줬다고 뭐라고 하셨던 분이요. 그런데 그분이 제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살짝 정신을 놓은 것처럼 그걸 왜 자기가 먹어? 그걸 왜 지가 먹어? 라는 얘기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그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 할머니께서 그 집 주변을 왔다 갔다 하신 걸 몇 번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그 고양이를 없애기 위해 약을 썼는데 그거를 제 옆집 할머니가 잘못 알고 드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네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잖아요. 다들 쉬쉬하는 게 느껴지던 그때 앞집 할머니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저녁에 슈퍼에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뛰어나와 털 세운 고양이 2마리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신 채 바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를 없애려고 일부러 약 섞은 밥을 제 옆집 할머니한테 갖다 주셨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그 밥은 먹지 않은 채 고스란히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앞집 할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때문에 죽은 거라 생각해서 마음이 쪼인 채 사셨던 거죠.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때문에 쓰러져 돌아가신 거니 사람들은 고양이가 영물이다. 자기 살펴줬던 사람한테 복수한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역시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고양이들이 사방 쓰레기통은 다 뒤집어서 헤집어 놓는데 저희 집만은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비둘기에 쥐로 고생할 때도 저희 집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오히려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10마리 남짓한 고양이들이 지키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고양이를 배척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 혹시 고양이 한 마리만 분양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새끼 고양이를 한두 마리씩 각 집에 나눠주기 시작했죠.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의 죽음 이후 고양이를 찾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간이 꽤 지났을 때 그 자녀들이 유품 정리를 위해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소문과는 다르게 다들 해외 오지에서 일을 하느라 자주 연락을 못한 것이지 자기 엄마를 버리거나 한 건 아니더라고요. 몹시 애통해하면서 서러워하는 것을 보며 새삼 다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며칠을 그 집에 머물며 유품을 정리한 할머니 자녀들은 마지막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에 저한테 고마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고 악을 쓰거나 신고하거나 쓰레기 투척하면서 누가 어떻게 괴롭혔는지도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 중에는 거의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어서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할 모양이었습니다. 그중 새로 이사 온 제가 그래도 사료도 사다 주고 한 번씩 할머니를 들여다 봐주었다고 써 있었다며
자녀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사실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지도 애써 돌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작은 호의가 할머니에게 위안이 되었다는 것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여튼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그 할머니와 고양이들이 은인입니다. 집값도 다른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서 마음도 든든해졌고 더 이상 이사 가야 하는 걱정도 안 해도 되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다음 할머니 제사 때는 고양이 밥과 제사밥을 같이 챙겨서 저 혼자 마당에서 인사라도 드릴까 해요. 어쩐지 하늘나라에서도 고양이들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